맨발의 꿈, 한 남자가 동티모르에 심어준 희망. 절망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시작. 2001년 겨울, 인천공항. 42세의 김신환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출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빚에 쫓겨 나라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별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에게는 잠깐 출장 간다는 거짓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실 그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을 돈조차 넉넉하지 않았던 그는 가장 저렴한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동티모르. 세계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나라. 2년 전에야 겨우 독립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사업가에서 빚쟁이로. 김신환은 한때 촉망받는 축구선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며 프로 진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어야 했습니다. 축구를 떠난 후 그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1990년대 초반에는 제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내 미숙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서울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무너지면서 김신환의 회사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로 버텨보려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2001년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남은 것은 5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 언제 돈 갚을 거야? 이러다 집까지 날릴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신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칠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동티모르를 선택한 것은 그곳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의 땅, 동티모르. 2001년 12월 딜리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김신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습니다. 활주로는 갈라져 있었고 건물은 총탄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더욱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독립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불타버린 차량들, 그리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아이들. 여기가 정말 나라인가? 김신환이 묵게 된 곳은 한국 NGO 단체가 운영하는 숙소였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5.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고 아버지야. 운명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김신환은 일자리를 찾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NGO 단체들을 찾아가 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를 원했지 급여를 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10여 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축구공도 없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뭉쳐 만든 공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신아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인을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김신아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신아는 비닐공을 받아 몇 번 리프팅을 해보였습니다. 1, 2, 3, 20개.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대단해. 그렇게 김신앙과 동티모르 아이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씨앗. 그날 이후 김신아는 매일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그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도 빚도 모든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맨발로 낡은 옷을 입고 제대로 된 공도 없이. 그럼에도 그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특히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디아스. 12살이었지만 키가 작고 깡마른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발재간은 놀라웠습니다. 너 재능 있구나. 김신환의 말에 디아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한국 선수들처럼요. 그 순간 김신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축구다.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자. 그날 밤 김신환은 결심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축구팀을 만들기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을 통해 이뤄보기로. 팀의 탄생. 김신환은 NGO 단체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할 줄 압니다.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팀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축구공도 유니폼도 신발도 다 돈이에요. 제가 한국에 후원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신환은 한국에 있는 옛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로 전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 동티모르에서 축구팀 만들려고 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떠난 사람이 무슨 축구팀이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중고 축구공 20개, 낡은 축구화 15켤레, 유니폼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축구공이에요. 진짜 축구화예요. 디아스는 축구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였습니다. 2002년 3월 동티모르 최초의 정식 청소년 축구팀 딜리 유나이티드가 탄생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훈련. 팀이 만들어졌지만 훈련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장도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공터에서 훈련해야 했습니다. 김신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장을 정리했습니다. 돌멩이를 줍고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훈련은 기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패스, 드리블, 슛.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축구는 기본이 중요해. 화려한 기술보다 정확한 패스가 먼저야. 하지만 언어 장벽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르투갈어와 태투머를 썼고 김신환은 한국어와 약간의 영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김신환은 자신의 적은 돈으로 빵과 우유를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코치님, 왜 안 드세요? 아니야, 나는 배불러. 너희가 많이 먹어야 해. 첫 번째 시합. 3개월 후 딜리 유나이티드는 첫 시합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소년 팀이었습니다.
시합 전날 밤 아이들은 긴장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김신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디아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자. 시합 당일 작은 운동장에 몇백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정식 축구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팀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신환이 가르쳐준 대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전반 30분 디아스가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비를 제치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김신환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후반전도 치열했습니다. 양팀 모두 골을 넣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동티모르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초대. 그 경기를 본 한국 NGO 관계자가 김신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경기도 하고 한국 축구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후원자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리면 분명 도와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2003년 여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딜리 유나이티드 15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공항에서 기내에서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코치님, 구름 위에 있어요. 한국은 정말 멀어요. 김신환도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한국에서의 감동.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오신 축구 꿈나무들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신환의 가족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미숙과 두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울면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NGO 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2주간 아이들은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뛰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들을 만나 함께 훈련했습니다. 디아스는 자신의 영웅 박지성 선수를 만나고 울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지성이 디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 너는 재능이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초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공책, 연필. 동티모르 아이들은 울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동티모르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는 수백 명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김신환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시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락하며 지내요. 언젠가는 다시 함께 살 수 있겠죠? 그럼 빚을 다 갚고 당당하게 돌아올게.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김신아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되는 꿈. 동티모르로 돌아온 후 딜리 유나이티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팀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김신아는 두 번째, 세 번째 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장도 만들어졌고 장비도 갖춰졌습니다. 2005년 디아스는 인도네시아 프로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김신아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보냈습니다. 코치님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맨발로 뛰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의 꿈과 노력이 이룬 거야. 코치님도 꿈을 이룬 거예요. 선수로는 못 이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셨잖아요. 영화가 된 이야기. 2010년 김신환의 이야기는 영화 맨발의 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우 박희순이 김신환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시사회에 김신환과 동티모르 아이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스크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모두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신환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쫓은 동티모르 아이들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2024년 현재 김신환은 여전히 동티모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었지만 열정은 여전합니다. 딜리 유나이티드는 동티모르 최고의 유소년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 중 여럿이 프로 선수가 되었고 일부는 동티모르 국가대표로 뛰고 있습니다. 디아스는 지금 코치가 되어 김신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 저에게 준 꿈을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김신환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빚도 다 갚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동티모르에 간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는 저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을 얻었으니까요. 맨발로 시작된 꿈은 계속된다. 김신환의 이야기는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업 실패로 나라를 떠나야 했던 한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축구를 알았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티모르 아이들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뛰고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동티모르 딜리의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이제는 맨발이 아닙니다. 축구화를 신고 유니폼을 입고 제대로 된 공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김신환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맨발의 꿈은 이제 축구화를 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